삼성전자 투자자들 사이에서 보통주와 우선주 사이의 선택은 자산 운용 효율성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현재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 사이에는 약 30% 수준의 가격 격차가 존재하며 이를 금융시장에서는 괴리율이라고 정의한다. 괴리율은 보통주 대비 우선주가 얼마나 저평가되어 거래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투자 수익 극대화를 위한 중요한 지표가 된다. 역사적으로 이 괴리율은 특정 시장의 10% 미만으로 좁혀진 사례가 있으며 당시 이러한 수치 변화를 포착한 투자자들은 상당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8년 전과 유사하게 현재 다시 30% 수준으로 벌어진 괴리율은 새로운 투자 기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동일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투자 기준의 유무에 따라 10년 후의 자산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우선주 투자의 핵심은 언제 진입하고 어느 시점에 매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숫자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2018년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보통주가 아닌 우선주에 집중했던 현상은 시장의 중요한 변곡점이었다. 당시 삼성전자는 3년간 잉여 현금 흐름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는 대규모 배당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배당금이 증액될 경우 가격이 저렴한 우선주의 바당 수익률은 보통주보다 필연적으로 높아지는 구조를 갖는다. 동일한 자본으로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는 점은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결정적인 원동력이 된다. 수요가 우선주로 몰리면서 30%대에 머물던 괴리율이 10%대로 좁혀지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두 가지 수익을 동시에 확보했다. 배당 증액에 따른 수익률 향상과 괴리율 축소에 따른 시세 차익이 결합된 이중 수익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최근 2년간 보통주의 강한 상승세로 인해 이 격차는 다시 30% 수준으로 회귀했으며 이는 과거의 출발선과 동일한 지점이다. 우선주가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는 현상에 대해 시장의 불안감이 존재할 수 있으나 이를 객관적인 수치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전 경제 분석 모델에 따르면 괴리율은 크게 세 구간으로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첫 번째 구간인 괴리율 20% 이상의 시기는 우선주의 매력이 극대화되는 구간으로 분류된다. 이 시기에는 보통주 대비 우선주의 배당 수익률 메리트가 최대치에 도달하며 역사적으로도 가장 유리한 진입 시점으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1억 원을 투자할 경우 보통주는 약 485주를 확보할 수 있으나 우선주는 약 712주까지 확보가 가능하다. 동일한 투자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수에서 발생하는 227주의 차이는 매 분기 지급되는 총 배당금의 격차로 직결된다. 2018년 배당 확대 이후 대부분 10%대에서 움직이던 괴리율이 현재 30%까지 벌어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는 배당 확대 이후 우선주가 역사적으로 가장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는 시점임을 시사한다. 두 번째 구간인 괴리율 10%에서 20% 사이는 배당 메리트는 유지되나 가격적 이점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단계다. 보통주와의 가격 차이가 좁혀짐에 따라 투자자는 점진적으로 다음 매도 단계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해당한다. 세 번째 구간인 괴리율 10% 이하의 시기는 우선주의 가격 메리트가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격 차이가 미미한 상황에서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우선주를 계속 보유할 논리적 근거가 약화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0년 말 유동성이 풍부했던 시기에 보통주가 급등하며 괴리율이 10% 미만으로 축소되었을 때가 최적의 매도 시점이었다. 다만 괴리율이 반드시 10% 밑으로 좁혀진다는 보장은 없으며 기업 실적 악화나 배당 정책 후퇴 시 격차는 더 벌어질 위험이 존재한다. 우선주 투자 수익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한 두 번째 전략적 지표는 배당 낙일의 활용이다. 삼성전자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말에 배당 기준일이 도래하며 그 직전 영업일이 배당 낙일이 된다. 배당 낙일에는 배당을 받을 권리가 소멸됨에 따라 이론적으로 배당금만큼의 주가 조정이 발생한다. 그러나 시장은 항상 이성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며 배당권 확보 후 물량을 매도하려는 단기 세력이 집중될 때 주가는 예상보다 크게 하락한다. 이론적 하락폭인 주당 360에서 370원보다 더 큰 폭의 하락이 발생하는 순간은 장기 투자자에게 최적의 추가 매수 기회가 된다. 남들이 배당을 확보 후 주식을 처분할 때 더 낮은 가격의 주식수를 늘리는 전략은 10년 단위의 장기 투자에서 거대한 복리 차이를 만든다. 괴리율 30% 구간에서 배당 낙일마다 추가 매수를 반복하는 행위는 이미 저렴한 주식을 더 낮은 단가에 확보하는 이중 할인 효과를 제공한다. 우선주 장기 투자자에게 배당 낙일은 자산 증식에 기다려온 기회로 인식되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선주는 보유 기간 자체가 전략이 되며 괴리율이 좁혀지는 기간에도 꾸준한 배당금이 유입되는 강점이 있다.
1억 원 투자 시 연간 약 400만 원 이상의 배당금이 지급되는 구조는 은행 예금 금리와 비교했을 때도 경쟁력을 갖는다. 여기에 주가 상승과 괴리율 축소에 따른 차익이 더해진다면 자산 성장 속도는 가속화된다. 은퇴를 준비하는 투자자에게 삼성전자와 같은 대표 기업의 주식을 싸게 매수하여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구조는 매우 적합한 모델이다. 투자자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신호는 괴리율의 변화와 기업의 배당 정책 공시다. 삼성전자가 공표한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연간 9.8조 원 규모 배당 약속은 우선주 가치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다. 만약 향후 배당 정책이 후퇴할 징후가 나타난다면 우선주 보유의 근거가 상실되므로 뉴스보다 정책 공시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미 저가의 보통주를 대량 보유한 투자자가 아니라면 신규 진입 시 우선주는 가장 논리적인 선택지가 된다. 동일한 자산을 30% 할인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할 이유는 금융공학적 관점에서 희박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우선주 투자는 괴리율 30% 구간에서 진입하여 배당 나길마다 수량을 극대화하고 괴리율 10% 미만 시점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요약된다. 시장 뉴스나 일시적인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숫자적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투자자가 결국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다. 주식시장에서 소리 없이 자산을 증식하는 이들은 화려한 기법보다는 정확한 지표와 인내심을 결합한 자들이다. 현재의 가격 지표를 직접 확인하고 판단의 근거로 삼는 행위가 성공적인 투자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이러한 실전 지표들은 향후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견고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투자 결정의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구간에서의 진입은 승률을 높이는 확실한 방법이다. 따라서 편집자의 의견에 따르면 삼성전자 우선주를 활용한 괴리율 매매 전략은 단순한 시세 차익을 넘어선 고도의 현금 흐름 창출 모델이라고 판단된다. 많은 투자자들이 보통주의 주가 변동에만 매몰되어 있을 때 괴리율이라는 확정적 수치에 집중하는 것은 시장의 비효율성을 수익으로 전환하는 영리한 접근 방식이다. 특히 배당 나길의 일시적 과매도 현상을 역이용하는 전략은 심리적 공포를 극복한 투자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과도 같다.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업의 현금 배당 의지가 확고하다면 우선주는 하방 경직성을 확보한 안전자산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결국 이 전략의 승패는 괴리율이 좁혀질 때까지 배당금을 재투자하며 견딜 수 있는 시간적 자산의 유무에 달려있다. 단기적인 수익에 급급하기보다 복리의 마법이 작동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체계적인 숫자 기반의 투자는 감정이 개입될 여지를 차단하며 이는 곧 장기적인 자산 방어력으로 귀결될 것이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대중이 열광하는 보통주의 상승세 뒤편에 숨겨진 우선주의 저평가 가치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분석적 지표가 10년 뒤의 계좌에서 단순 보유자와의 격차를 만드는 결정적 차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시장의 비이성적 틈새는 준비된 투자자에게 항상 열려 있다.